박혜원 토익이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박혜원 토익. 이번 처방전은 우리가 알아둬야 될 멘탈적 심리 처방전을 좀 같이 섞어봤어. Part 3, 4, 7에서 밥 먹듯이 나온다. 특히 A시에서 Paraphrasing. 전치사가 잘 붙는 고급 전치사는 냅다 외우는 거야. Depend 오늘 누가 이해를 해. 이런 것도 좀 넣어봤어. 일요일날 낮 2시에 3월 말 시험 라이브 청평으로 실시간으로 만나자. 여러분 까먹지마. 박혜원 토익이 시험 잘 봐. 안녕 박혜원 토익입니다. 3월 28일 토익 시험 적중 박혜원 뭐 아무래도 적중 뭐 이런 말 한번 넣어주면 일단 클릭하고 막 이러더라. 긴급 처방전 featuring 심리 처방전. 여러분 박혜원이 현장에서 말투가 정말 강하고 나 진짜 우리 애들 너무 짠해. 우리 애들 짠해 죽겠어. 근데 똑같은 걸 너무 쉬운 걸 틀리잖아 여러분. 점수가 우두두두 깎여요. 우두두두 깎이고 상대 평가가 이렇게 구린 거였어? 나라는 인간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라는 점수를 본인이 받기 위해서 가는 것밖에 안 돼, 시험장에. 그래서 현장에서는 참고로 엄청나게 강한 말투를 욕먹을 각오하고 애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각오하고 왜 유튜브에 박혜원이 좋아서 등록했는데 현강은 더럽게 무서워? 왜 이렇게 나한테 팩트 폭격이야? 팩트 폭격이지. 네, 때로는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정말 하기 싫은 이 공부 이렇게 우울하고 암울한 시대에 진짜 열받고 막 이러지만 그래도 위기의식이라는 게를 갖게 하고 뭔가 정말 제대로 급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력 제공체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박혜원은 현장에서는 매운맛 악역을 자처하고 있고 그러나 내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가 주고 있고 속으로는 우리 애들 얼굴 간장 색깔 응? 고동삭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 애들이 출석도 잘하고 우리 현장 애들 참고로 박혜원이 이 자리를 빌어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박혜은이 현장 애들 아주 아낀다는 것을 링거빨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 점수 빨리 내고 선생님한테 성적표 주고 사라지라고 얘들아. 우리 인강이들도 서운해하지 말고 유튜브러들도 이 유료 인강이들도 열심히 하기 바래. 이번 처방전은 심리 처방전을 좀 같이 섞어봤어. 시험 보기 직전에 뭔가를 외우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멘탈적 상황이나 뭐 포인트도 중요하잖아. 그리고 뒤에 약간 박혜원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누군가는 잘 알고 있는 뭐 연어, 컬러케이션이라든지 preposition, 전치사 이런 것도 좀 넣어봤어. 자 그럼 볼까? 그리고 박혜원 이전에 처방전 성실하게 찍은 거 진짜 열나 많은 거 알지 여러분? 꼭 빠른 배속을 해서라도 보기 바랍니다. 자 시험 전에 비추하는 행동 바이 박혜원. 1번. 바로 직전 시험 성적을 보고 현타를 느낀다. 시험 성적은 하필이면 한 열흘의 숙성 기간을 거쳐. 장독대에 발효하듯이. 그러고 나서 한 10일에서 11일 정도 지나면 아침에 나를 심장을 두근반 세근반하게 해. 아침에 YBM학원 홈페이지 로그인해. 모든 초점을 끌어모으고 우주의 기운을 쏴. 내 점수였더라. 내 점수였더라. 성적 확인용 비번 입력 막 심장 터질 것 같아. 근데 점수 확인해 봤을 때 만약에 구린 점수가 나왔어. 근데 구린 점수를 확인했을 때 그 점수를 확인하고 나서 단 며칠 후면은 내가 이제 또 가야 될 시험에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기가 미친 듯이 깎이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직전 시험에 대해서 2번에 써놨지 여러분. 어느 파트가 문제였을지 분석을 하려고 들어 자꾸. AC, RC 총점만 달랑 보이는 상태에서 자기가 어느 파트에 몇 번을 틀렸고 동시간대 같은 날에 시험을 본 응시자들은 몇 번 내가 틀린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틀렸는지 아니면 극소수만 틀린 문제를 내가 실수했는지 그런 거를 내가 집계를 내볼 수도 없고 내 손아귀에서 벗어난 성적표인데 이미 벗어나고 떠나간 시험지인데 인간이 로버트도 아니고 기억도 안 나면서 어느 파트에서 깎였을까? 자꾸 그걸 도가니 든 뒤로 가두려고 그래. 그리고 3번.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막바지에 계획을 짜. 지금 막바지에 스포트를 딱 내야 될 스포트 시간에는 했던 거 복습만 해도 머리털이 빠지게 바쁜 일정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파트에 대한 계획을 짜려고 그래.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이 파트를 좀 더 파볼까?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감이 표출한 주관적인 감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하고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 4번. 박혜원이 비추하는 행동이야, 개인적으로. 시험 바로 직전 날 토요일쯤, 예를 들면 일요일 날 시험 보기 전날, 꼭 자꾸 보상 심리로 확인을 하고 싶어. 내가 죽어라 공부한 거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쫄리고 떨리고 긴장되니까 나는 시험장 가서 나라는 인간의 몸과 의지와 체력이, 나의 정신력이 과연 2시간을 버텨줄 것인가? 시간 안에 다 풀 것인가? 이걸 꼭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그 문제가 다량으로 똑같이 나올 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특정 시중 문제집의 한 모의고사 회차일 수도 있고, 그게 나와봤자 꼴랑 두세 문제가 싱크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200제를 풀고 체력을 다 쏟아붓고 2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막 모의 훈련, 2시간을 여러분 집중하는 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커. 그래서 2시간을 집중하는 걸 하더라도 며칠 좀 더 내가 회복이 될 수 있을 만한 텀을 갖고 하는 게 좋고, 모의고사도 여러분 풀었을 때 틀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보장하지 못해도 찝찝해서 어디가 가려운데 못 긁는 느낌이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해결을 안 해주면. 해설지를 봤는데도 개뿔 뭐라 그런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프로젝트인 게 찝찝한 밖에 안 남거든. 체력만 미친 듯이 고갈되고. 그래서 오히려 모의고사를 풀 거면 시험 보기 한 4, 5일쯤 전이 오히려 좋습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시간 안에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가라는 진단을 꼭 한 세트의 모의고사 감성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 내가 2시간 동안 화장실 안 가고 버텨서 앉아서 공부하는 훈련도 하고 이런 게 쌓이는 게 더 좋고, 문제를 하나라도 빨리 풀려면 복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새로운 문제의 양상을 많이 푼다고 내가 타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5번. LC 양차기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솔직히 팩트 폭격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많은 AC MP3를 듣고 그렇게 많이 회차를 듣고 책도 이거저거 사서 했는데 AC 점수가 아직도 만점이 아니고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아니라면 그건 양치기가 효율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급 정도의 점수, 대략 예를 들어 700에서 800까지의 점수는 AC 갖고 막 하잖아. AC를 막 AC 더 죽어라, AC 점수 올려라 그러면 AC가 어느 정도 부항 올라가면은 700, 800 정도는 수월하게 나올지도 몰라. 그러나 멋들어짐의 최고봉, 멋있음의 폭발, 그 900 점수라든지 900을 더 넘어서 고고 액선으로 좋은 점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RC 공부 반드시 서브돼야 됩니다. 근데 RC는 암기를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 그래서 LC를 너무 많이 듣거나 시험 보기 바로 전날 듣는 LC는 사실 내 감을 다시 한번 내가 있는지 자가 진단이 될 뿐, 그게 막 점수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 LC를 하루 만에 꾸준한 조금씩 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6번, 배운 거 복습보다 자꾸 응용 문제 풀고 싶어 한다. 요거 비추한다 그랬고, 7번, 시간 안에 문제가 다 풀린지 확인하려고 한다. 그게 아까 얘기한 4번의 모의고사랑 맞닿아 있는 감성. 자, 그 다음. 그래서 시험 전에 권장하는 행동 바이 박혜원. 1번, 독학을 했든 학원을 특정 강사 걸 배우고 있든 배웠던 문제를 총복습한다. 단, 저번에 RC 독학에 관련돼서 짜증나는 조언을 내가 했던 영상이 있다, 여러분. 그 영상에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스타일과 방식이 다른 강의를 이거저거 다, 나는 정말 토익을 진지하게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스타일이 다른 공부 방식과 교수법을 갖고 있는 강사들 걸 다 섭렵하려고 들면 굉장히 힘들어. 내가 찜하고 가장 확신 있는 거에 방안으로 밀어붙여줘야 돼. 그리고 2번, 틀렸던 문제 단듯이 다시 풀어보기.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애들이 필기하면 엄청 혼냅니다. 필기해놓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처럼 세뇌되지만 사실 그놈의 필기가 싹 지워지고 없으면 내가 열라 또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는 놀라움을 선사하기 때문에 가급적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 때는 힌트 없는 상태, 오답이 된 문제 다시 풀어보는 게 좋고, 계획보다는 단어 한 자라도 더 외우기. 그리고 4번, 박혜원 토익 구독이들은 처방전 이전 것도 빠른 배속 보기를 꼭 해주기예요. 그 다음에 5번, 8-7 지문을 직독직해 한답시고 다 읽어가지고 지문 막 씹어먹고 문법 씹어먹고 이러지 말고 어휘 변환됐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어휘 변환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논의해 볼게요. 디스커스 해 볼게요.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한테 컨설트 해 볼게요. 컨설팅 알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얼굴 약간 시술 받아서 바뀐 느낌이야. 비슷한 뜻인데. 이런 게 장난이 제일 심하지. Part 7하고 또 LC Part 3, 4 쪽이 그렇지. 그 다음에 6번 LC Part 2만큼은 이미 들었던 내용 봐도 돼요. 근데 스크립트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그냥 귀에다 넣어버려. 그래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에 들어도 되고 짬났을 때 자기 전에 약간 빡치면서 듣고 되고 1.2배속 정도? 약간 빠르게 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완벽하진 않지만 잔상이 어렴풋하게 남은 MP3를 조금 빨리 들어보고 이런 게 더 좋을 수 있어. 그리고 7번 공부 시간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Part 7을 공부하는 건 2, 3일 만에 벼락치기로 안 됩니다. 단어 정리를 계속 해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Part 5, 6가 그나마 벼락치기로 내 실수, 귀신 같은 실수 들린 거 이런 걸 좀 줄일 수가 있는 마지막 여지가 있거든. 그런 걸 좀 복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량을 올려주는 게 좋아. 시험장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시험 보는 중에 1번 나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야. LC에서 왜 귀여운 미니미 파트 있잖아. Part 1 1번에서 6번 사진 묘사 나부랭이 그거에서 애들이 한 문제라도 못 들은 게 나오면 막 자괴감이 다른 파트보다는 파트 1이 쉬운데 이걸 털려? 파트 1이 어려우니까 난 죽었다, 난 죽었다, 나 시험 망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A씨는 심리적으로 내가 못하네, 진짜 나 오늘 망했네, 이러면 진짜 망해버려. 그리고 Part 1은 나오는 단어 구성 자체가 사진용 어휘 감성이기 때문에 다른 conversation 느낌으로 가는 다른 파트랑은 유기성이 완전 떨어져. 그리고 6문제밖에 안 돼서 전체 94문제 남은 거에 진을 빼고 먼저 걔가 나의 모든 영혼을 털어가기에는 굉장히 영역이 작아요, 여러분. 그래서 Part 1은 웬만한 수험자들이 잘 푼다라는 인식이 있고 다른 파트보다 쉽다라는 인식이 다들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Part 1에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그거는 여러분이 되게 구리게 못 들었다기보다 그 특유의 문제가 다른 응시자들의 전체 80%는 최소 어려움을 같이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게 함정이야. 근데 거기서 털리잖아? 멘탈이? 그러면 파트 2부터 망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파트 1에서 한 문제 정도 틀린다고 해서 유독 쉬운 파트라고 막 40점 깎고 20점 깎고 안 그래, 절대. 그러니까 파트를 좀 캐주얼하게 여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번에 파트2에서 보기 A는 중반부 들어가면 함부로 치우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오해하면 안 돼. 못 들으면 무조건 A로 찍어라 라는 말이 절대 아니야. 근데 중반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7번에서 31번 중에 여러분 대략 한 한 15번 정도 들어갔을 때 15번에서 한 20번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때 파트는 이제 얄딱구리한 문제가 막 향연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해. 막 구린 소리. 막 부적응스러운 소리 하고 막 이상해. 못돼 먹고 막 우회성 정답이라 그래서 막 한 개소리 하는데 답되는 거 있거든. 나머지가 더 개소리라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가 보기 A에 포진돼 버리잖아. 근데 순간적으로 듣고 아 내 스타일 아니야 구려. 그래가지고 걔를 오답으로 제껴버리잖아. 무조건 X표를 쳐버리잖아. 그러면 사람 기억력 증발은 놀라워. 남의 나라 언어는. 그래갖고 순간 까먹었는데 그게 다시 돌아가서 기억이 안 나. 왜 X표를 쳤는지. 이렇게 되면은 B씨 중에 정답 있겠지? 라고 내가 드립으로 딱 이렇게 들었는데 B씨가 더 구리잖아? 진짜 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A만큼은 무조건 정답을 하면 큰일 나고 그게 아니라 들었을 때 약간 순간 벙찐 거 있잖아. 약간 멍하고 뭐래냐? 이러면 X표를 치지 말고 좀 대기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극명한 오답 두 놈이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Part2에서는 방금 구린 정답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어느 경우에도 최대한 명확한 오답을 순간적으로 치워줘야 돼. 느낌적인 감으로 정답을 고르면 안 되고. 또 Part 3, 4. 문제지 존재하고 ABCD 보기 나오는 우리 구린 파트. Part 3, 4의 문제를 혹은 보기를 읽는 눈이 한만 막 학원에서 뭐라 그래. 빨리 읽어. 난리를 친데 나 더럽게 느려. 읽는 것 자체가 느리면 Part 3, 4는 마킹할 잔재주 부릴 시간이 없지 그런 사람들은 좀이라도 더 읽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Part 3, 4 나는 좀 문제 읽기가 헥헥대고 바쁘다. 그런 경우에는 32에서 100번까지 Part 3, 4 한꺼번에 다 듣고 차라리 시간의 출혈이 1, 2분 더 생기더라도 Part 5 들어가기 전에 마킹을 끝내는 게 3, 4 뭐라서 차라리 그런 경우 파트 1, 2는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억력이 토 나올 정도로 증발할 거야. 그러니까 1번에 ABCD 중에서 ABCD 중에 C하고 D가 헷갈려. 그러면 좀 이따 고민했다가 C하고 D 중에 골라야지. 개풀 기억이 안 난다니까, 인체의 신비로. 기억이 때려 죽여도 안 나. 그러니까 파트 1, 2는 순간 헷갈려도 과감하게 오해 말지 마킹 밀리면 안 되니까 바로바로 마킹 찍어버려 그냥. 그리고 마음가짐 이제 또 IC 부분.
100일에서 130번 per5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RC direction이라는 게 있잖아. part 1, 2, 3, 4 모든 AC는 direction이 있거든. 근데 direction이 part 1 때가 제일 길어. part 1, direction 이러면서 열나 말 많아. 성우가. 그래서 중간쯤에 나를 한번 낚아. Now listen to the four statements. 네 개의 설명 내용을 들으세요. A 이러면 애들이 문제 시작했다고 막 넘어가 파라락 넘어가. 아직 거기까지는 예시고 한참 있다가 Now part 1 will begin. Now part 1 will begin. 이런 식의 멘트가 들리면 그때 가서 파락 넘어가면 되고 이게 한 8, 90초는 잡아먹거든. 이때 part 5로 넘어가서 문제 먼저 푸는 건 전혀 부정행위 아니니까 난 열나 풀거든. 그때 난 진짜 열나 풀어. 그래서 그때 거 몇 문제라도 풀어놓고 또 시험지 나눠주고 나서 파본 검사를 시키거든 감독관님이. 근데 파본 검사 시킬 때 우리 감독관님은 착하다. 우리 감독관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나한테 관심을 개뿔 일절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파본 검사 때 몰래 파트 5의 문제 풀어야지. 그거 풀어봤자 한두 문제밖에 못 풀어. 그 한두 문제도 줄이고 싶겠지만 감독관 성향에 따라 파본 검사를 할 때 정말 파본만 하세요! 뭐 이런 사람 있다? 그런 분 계셔. 그분이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솔직히. 파본 검사 때 문제 푸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파본 검사 때는 어차피 그냥 인쇄에 잘못된 게 딱히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일말의 상황으로 100일에서 200번 RC랑 1번에서 100번 AC 다 잘 인쇄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3번 per 5, 6, 100일에서 146번 다 풀고 나서 마킹을 미리 쫙 해. 100일에서 146번을. 하나하고 마킹하고 하나하고 마킹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따가 중간에 못내 미련이 남는 문제가 생기면 LC하고 다르게 RC는 좀 고민했다가 잠깐만 이 문제 먼저 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빵꾸가 날 때가 있어서 그 OMRG 마킹할 때 밀릴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5, 6 다 끝나고 7 들어가기 전에 100일에서 146번 몰아서 마킹 해놓는 걸 추천하고 5번 LC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 Part 2 Direction은 짧아. Part 1 Direction은 아까 8, 90초는 된다 그랬잖아. 2는 좀 짧아. 한 20초 정도 내외야. 22초 정도? 그 정도로 짧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잠깐 쉬면서 내가 멘탈을 수습하거나 아니면 Part 3에서 나는 원래 시각정보 연계형을 못해. 의도 파악을 못해. 더럽게 못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런 문제 한두 개만 미리 좀 읽어놓고 한국어 뜻으로 내가 좀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조금 영역 표시해놓고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6번 LC 실력이 내가 원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Part 3, 4 청취 중에 내가 뭐 32에서 34번 첫 번째 대화는 간단하네. 다 풀었어. 나 35에서 37번 성우가 문제 있는 거 동안 다 읽어놨어. 나 할 일 없으니까 잠깐만 뒤로 넘어가서 Part 5 풀고 막. 이거는 오히려 되게 부산스러워. 오히려. Part 5 앞쪽에 문제 몇 개 풀어놓으면 뒤로 갈수록 헷갈리잖아. 어차피 문제 난이도 올라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Part 3, 4 때는 나도 여러분 문제를 Part 5를 막 풀진 않거든, 나도. 그러니까 Part 3, 4 때는 A씨의 집중력이 안 그래도 후달리고 떨어져. 몇십 분 버티면서 막 우리 너덜너덜해. 그러니까 Part 3, 4 때는 A씨 실력이 막 지금 495 만점에 495건 495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3, 4 중에 없는 시간 아껴보겠다 이래가지고 Part 5로 넘어가는 건 중간에 흐름을 끊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파트 7 부분. 대망의 파트 7. 147에서 200번. 누가 빠르게 풀어? 박혜원도 더럽게 느려. 하나하나 읽고 앉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위해서라도 per 5, 6 시간 단축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나마 빨리 숑숑 풀 수 있는 문제가 막 있으니까. 직독직해, 완법, 번역 이런 거 하려면 영어 상당히 잘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나 꼴리는 대로 가는 번역과 정확한 번역은 다른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공부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완벽히 못 읽는다고 현타 느끼지 말고 그냥 더듬더듬 그 지문에 있는 단어들 굵직굵직하게 내가 아예 못 알아듣진 않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읽어나가야 돼. 그리고 글의 속성, 네모박스 안에 지문 있고 그 위에 refer to the following article, 뭐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 이런 건 한 번씩 반드시 체크해주고 몇 초 안 걸리잖아. 그리고 글에 제목이 있는 경우 또 발수신자 정보가 있는 이메일이나 편지글 같은 그런 정보 꼭 보고 발신자 정보가 되게 중요해. 누가 썼는지 그 사람의 직급이나 회사 이름 이런 거. 그리고 글 쓴 날짜 무조건 읽어. 글 쓴 날짜가 5월 17일, 5월 5일 때려 죽여 들고야 돼. 날짜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최소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리고 5번 지문에 나오는 숫자, 지문에 덕지덕지 있는 날짜, 지문에 있는 사람 이름, 지문에 있는 사람의 직업명, 지문에 있는 얼마 달러스, 얼마 파운드 금액, 그리고 장소명, 어디 브랜치 지점 뭐 이런 거는 반드시 줄 미리미리 그어가면서 읽어. 시험지에 낙서하지 말라고 하는 건 형광펜이나 끈 펜으로 답을 크게 쓰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내가 독해를 잘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리 찾아 놓으려고 미리 찜해 놓기 위해서 줄 그어가는 거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건 살짝씩 줄 그어놔.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 연계형에 뭐
화라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입실 시간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고 적어도 시험을 9시 50분 넘어서는 입실 금지잖아. 그러면 9시 50분 오전 시험 기준 9시 50분 넘어서 입실 금지면 9시 한 30분까지는 난 가는 걸 추천해 그래도. 너무 급하게 들어가면 OMR 카드 막힌 실수 늘어나. 생각보다 사람이 쫓겨가지고. 그리고 신분증, 학생증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여권은 돼도 학생증은 안 되지? 이런 거 반드시 챙기고, 마킨샤프 요즘에 좋은 거 많더라고. 마킨샤프 검색하면 있는데, 그게 없는 없은 대로 편의점에도 팔고 막 팔잖아. 연필 같은 거. 뭐 사비할까요, 이비할까요? 내가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진 몰라. 근데 어느 정도 너무 얇지 않은 연필을 굵고 길게 잘라서 한 두 자루 정도 마음 빵빵하게 준비. 그 다음에 지우개는 너무 뭉툭한 지우개는 옆에를 같이 지우면 더블 마킹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좀 날카롭게 지우개 같은 거 삼각 형태로 이렇게 잘라서 가져가고 시험 직전에 뭐 알림 같은 거 올리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휴대폰 전원은 무조건 꺼 그냥 비행기 모드도 하지 말고 꺼버려갖고 주고 그다음에 수험번호 고사장 정보 이런 거 본인한테 카톡으로도 와 있겠지만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라벨을 붙여주거든요 여러분. 수험표 라벨을 붙여줘. 본인의 OL말지에 그 붙는 란이 있어. 하얀색 스티커가 거기 다 수험번호 다 써있어. 그대로 천천히 뺏기면 되고 자필 서명란 같은 거 있거든. OL만 카드에 본인은 부정행위 안 하겠다 막 이런 약조야. 그리고 생년월일 이런 거 적는 거 만만하게 여기지 말고 절대 실수하지 말고. 그래서 입실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하면 안 돼. 자 이제 극약 처방전 전에 심리 처방을 좀 도와줬는데 나 딴에는 아무것도 외울 거 안 주면 또 서운한다고 저런다. 그래서 그걸 잠깐만 넣어줄게. 아주 빨리 하고 갈 거야. Part 347에서 밥 먹듯이 나온다. 특히 A시에서. Paraphrasing. 내가 연락이 잘 들었지만 그 단어가 그 단어로 나온 게 아니라 요딴 식으로 단어가 사라락 좀 바뀌었다. 자, 보여? 1번 functions라고 하는 거는 기능이나 작용만 되는 게 아니라 작동하다 작용하다 동사도 되지만 명사할 때 function이 토 나오게도 행사라는 뜻이 있어. 행사. party도 양측, 계약서의 양측이라는 측의 뜻도 있지만 말 그대로 놀고 먹는 파티, 행사 파티. workshop도 매번 여는 거 아니지. 행사. 행사. 이런 애들은 보기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B. 이 B랬다. 2번. storm. 폭풍은 난리 났다. rain. 비가 추적추적 와. 좋은 날씨는 아니야. 다른 말로 이런 것들은 쌈에서 굳은 날씨, 구린 날씨. 그 다음에 3번. each year은 각각의 해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 매년, 매년이란 뜻이야. 그럼 매년이면 다른 말로는 어떻게 약간 시술이 될 것인가? 4번. lecture. 강연이지 여러분. 그리고 speech, 연설. 이런 게 lecture를 귀로 들려주고 보기에 lecture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단어 뾰롱빨리 나오면 이렇게. 5번. talk about 합시다. 그 말은 대화를 하자는 얘기지만 다른 말로 논의하자란 말이야. 논의하자 하면 떠오르는 동사 있어? 그거. 그리고 electricity, 전기가 went out. 스펠링 못하났네? 바꿔줄게 여러분. go out이거든. go out. go의 과거 went로 쓴 거야 한 예로 여러분. 그래서 electricity went out. 그럼 전기가 나간 거잖아. 정전이야. 다른 말로 어떤 식으로 보기에 나올 수 있냐. 그리고 아이디어 주세요. 이거는 part 347에 다 나와. 미친 듯이 나와. 아이디어즈를 다른 말로 바꿨을 때 대표적인 단어 하나 일단 추천하는 거고 다른 것도 되지만 the comments 어떤 의견 아니면 feedback 얘도 의견이나 반응이지 이런 단어가 들리면 이런 게 주로 나온다. 그리고 survey 설문조사 알죠 여러분 설문 그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10번에 at no cost 무료로 공짜로 이것은 이런 식으로 귀에다 들려주고 보기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볼까? 자 봐봐 나 정말 여기다 같이 읽어볼까? functions, party, workshop 다 매서 어떻게? event, storm, rain 다 묶어서 inclement weather, inclement weather 궂은 날씨 each year 똑같은 표현 every year 혹은 annually 1년에 한 번씩 매년 lecture, speech 다른 말로 talk, talk 명사도 되니까 강연 동사를 썼을 때 talk about 한 단어로 바꾸면 discuss electricity went out. electricity가 나갔다. 아까 이거 WENT로 바꿨어, 여러분. WENT 이렇게. electricity went out. 다른 말로 power failure. 정전. 혹은 power outage. 정전. ideas. 다른 말로 suggestions. 제일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comments, feedback 이런 단어가 들릴 때는 opinions로 바꿀 수도 있고 survey가 동의어가 아닌데 연상으로 제시가 될 수가 있어. survey를 했어요. 왜 survey 했는가? 뒤에 comments, feedback 이런 식으로 나열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또 survey는 정말 순진하게 설문조사를 감성을 살리면 questionnaire 그리고 at no cost, free of charge 유명하지 at no cost, free of charge 하나 더 해볼까? change, 변경
동사 명사 다 되는데 일단 변경. 그리고 open a second branch. branch가 지점이잖아. 요 자리에 location이 들어가도 되는데 새로운 지점으로 2차 지점을 또 연다는 건 장사가 망하고 있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연락 잘 되고 있는 거지. 이게 사업의 기업의 이거. 이런 식으로 단어가 붙어서 나올 수 있고 be shut down. shut down은 뭐 시스템 서버가 shutdown 이럴 때도 쓰지만 건물이 문 닫을 때도 쓰거든. 그러면 닫힌다는 느낌 그대로 들 수 있고 celebrate. 축하하고 기리는 거지. 뭐로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schedule. 일정표.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로 할 수 있을까? go over, 검토하다 의 뜻이 있지. go는 over 붙으면 검토. 바꾸면 이렇게. remodeling, remodeling은 건물 뜯어 고치는 거잖아. 뭐로 바뀔 수 있을까? 그 다음에 projector, 빔 프로젝터 들어봤지? 얜 사람이 아니야. OR로 끝나도 컴퓨터처럼, 그지? 얜 크게 얘기하면 뭘까? sample, sample은 명사, 동사 다 되는데 sample은 조금 맛보기 하는 거지. 내가 본격적으로 돈 주고 사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figure는 정말 뜻 많아. 명사, 동사 다 해먹거든 생각보다. 근데 figure이 명사일 때도 수치란 뜻도 있고 인물, 사람이란 뜻도 있고 유명인, 공인처럼 이럴 수도 있어. 볼까? 같이 읽을까? change, move, switch, modification. modification도 수정, 변경. 참고로 얘들은 명사일 때 뒤에 전치사 to가 잘 와. 명사일 때. 그리고 open a second branch, 다른 말로 사업의 확장. 어떻게 바뀌었어? business expansion. 그리고 be shut down, 다른 말로 be closed. 그지? celebrate, 다른 말로 mark. mark는 동사로서 어떤 일정에 표시해 놓는 거면 기리는 거니까 기념하는 거고, 그지? schedule, 간단해. calendar, 달력이지. 일정. go over, 한 단어로 review, 다시 over를 살리면 look over. remodeling, 다른 말로 보수 수리 공사, renovation. 그리고 projector, 크게 얘기하면 장치, 장비 이렇게 돼버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예시야. 장치, 장비 어떻게? equipment, device, 그지? 그리고 sample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한번 해보는 거 시험 삼아서 맛보기, try out, try out. 그리고 figure, 숫자일 때는 number, 사람일 때는 person, 유명의 느낌을 살리면 celebrity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안 주면 서운하지? 전치사가 잘 붙는 고급 표현. 전치사는 냅다 외우는 거야. depend on을 누가 이해를 해. depend 뒤에 왜 for이 아니고 on인지 누가 그걸 감수성을 잡아. 열라 외운 거지. 근데 닥치고 외웠던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남은 거지. 나 스스로 혼자서 나 홀로 by myself, by myself. 근데 이게 on my own 이렇게 될 수도 있어. on my own. 근데 on이 붙는 my own이 있고 of가 붙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막 정리하는 신용은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of my own은 뭐 마음대로 그럭저럭 내키는 대로가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of my own으로 말이 끝나도 되는데 이게 실제 영어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사실은 소유격 더하기 own은 나만 의든 걔만이든 뒤에 소유격 강조하는 거지만 여전히 소유격 역할을 해서 명사가 붙고 끝날 때가 더 많아. own 뒤에. 근데 전치사가 올라면 on이나 of까지는 가능하다 정도고 by myself가 유명하다고 해서 by가 없다고 해서 myself가 혼자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아니야. I love myself 되잖아. 그치? 참고로 자립의 힘을 강조할 때 나 혼자 했다라는 힘을 강조할 때는 이 자리가 for myself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3번. 그리고 itself라고 하는 건 myself, himself, themselves처럼 사람이 안 되잖아. 사람이 안 되는 itself 앞에 of가 붙으면 자연적으로 저절로 이런 무서운 뜻이 생기기도 해. 그래서 of itself 요거 하나. 그리고 이거는 고급적인 표현이지. 나 진짜 놀랍게도 영어로 to my surprise. 그리고 당신이 만족하게끔 영어로 to your satisfaction. 그래서 to는 go to school 이런 식의 방향의 전치사 to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정을 앞에서 끄는 전치사 to도 있거든. 이런 건 알아두면 여러분의 영작에도 참 좋아. 그리고 in person 알죠 여러분? 인하고 닥치고 1초 마력인 놈들이 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염두에 두는 같이 일단 냅다 읽을까? in person처럼 뭐야? in mind. in mind. 그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밑에 전송 중인, 전송 중에 in transit. in transit. 뭔가가 순환보다는 지금 현재 유통되는, 판매되는 in circulation. in circulation. 실수로 내가 by mistake. by mistake. 전치사는 냅다 외워야 된다. 명사로 썼을 때 뭐뭇에 대한 열정, 추천하는 영작이야 여러분. passion이 뒤에 over 오면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 근데 진짜 들을 게 많이 쓰는 게 passion for.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열정적이다. 또 얘 봐. passion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형용사로 쓰이면서 enthusiast에게 들어갔을 때는 about을 최고로 쳐. 자, 그 다음에 뭐뭇에 자격이 되다. 유명한 거지. be eligible for. 근데 이 for 자리에 to 동사 원형도 쩔어. 전치사 to 말고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의도이다. 뭐뭐 할 의도가 되었다. 의도할 의도로 만들어졌다.
be intended for. 얘도 쓰지는 않지만 be intended to 동사 원형 유명해. 그리고 critical. 5번의 critical은 비평적인이란 뜻도 있고 욕먹다, 비난받다의 뜻도 있거든. 근데 뭔가에 대해서 비평적이다라고 할 때는 be critical of라 그러고 이것 때문에 욕먹다 그럼 be criticized for 이렇게 돼버려. 그리고 여기 쓰진 않았지만 critical은 진짜 무서운 놈이라서 치명적이거나 매우 중요한이란 뜻도 있는데 매우 중요한이란 뜻이 되는 보통 be critical 뒤에 전치사 to가 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 of가 붙으면 비난, 비평적, for이 붙으면 내가 욕먹음. 근데 욕먹는 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for이지만 칭찬받고 영예를 누리는 놈들도 이유가 있어. 그래서 be honored for. 이거로 영예와 치하를 받다. 그리고 demand는 동사일 때는 뭐 대절을 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돼. 근데 명사일 때는 수요라는 뜻을 참 많이 쓰잖아. 그래서 뭐뭇에 대한 수요를 영어로 했을 때 demand for. demand for.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급증. 원래 증가 감소가 동사할 때는 안 그러는데 명사할 때 in하고 쩔거든. 그래서 surge는 dramatic increase 같은 의미가 있어서 급증의 느낌으로 surge in. 뭐 surge of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고급적인 표현. broadly라는 부사를 뜯은 것 같은 느낌이 약간 폭넓게 영어로 읽어볼래? In broad terms. 다시 읽어볼래? In broad terms. 여기서 terms를 다른 직역은 필요 없어. 그냥 폭넓게라는 괴물이야. 그리고 밑에 여지가 없는 거야. 의문이나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틀림없는이라는 표현이야. 질문을 뛰어넘은이라고 해석할 필요 없어. 어떻게 될까? Beyond question. 다른 말로 out of question. 그러면 현재는 약간 구린 점이 남아있는, 석연치 않거나 문의할 점이 남거나 아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in question. in question.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작 생산 단계에 있는 in production. in production. 그러니까 in하고 노는 거 되게 많지. 그리고 뭔가 효력을 발휘하다, 실효되다, 발생되다로 유명한 놈이야. 발생되다, 실시되다. come into effect. come into effect. 다른 말로 go into effect. go into effect. 자,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고 종료할게. 박혜원 하면 떠오르는 연어. 그런데 part 5, 6에도 나올 수 있고 뭐 7에도 나올 수 있고 안 나온다도 절대 실망하지 마. 실효성 없는 영어 절대 아니야. 첫 번째, 회사 직원은 계약직하고 임시직 갈라지잖아.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 직원, 임시직 직원 읽어볼까? temporary employee. temporary employee. 그럼 정규직, permanent employee. permanent employee. 그 다음에 3번. 좋은 느낌의 인식을 드높이다. 좋은 느낌의 인식을 더 드높이다. raise awareness. raise awareness. 근데 이게 좀 어려워져서 승진과 판촉이 아니라 이런 걸 드높여주다의 느낌, 더 대대적으로 알리다의 느낌. promote awareness. promote awareness. 자, 4번. 좋은 관계를 쌓다. 관계를 만들다. 어떻게 된대? build a relationship. build relationship. 근데 build가 이제 이런 걸 쌓을 때도 하고 명성 같은 걸 쌓을 때도 한다. 뭐라고 내가 현강 애들한테 연락 무섭게 얘기하긴 했어. 근데 사람은 진짜 단어를 외우기 전에 남의 나라 말은 진짜 모를 수밖에 없어. 외우기 전에는 절대 모를 수밖에 없어. 지금 보는 단어 중에 굉장히 무서운 단어 내가 옆에 써놨지. build 뒤에 좀 난감하고 새로운 단어로 RAPPORT라고 써놨잖아. 그럼 내가 RAPPORT라고 써놓은 건 report는 아니지 않아? report 보고서 아니잖아, 지금 이거. 그럼 이건 뭐냐면 relationship이 저 따위로 나올 수도 있어. relationship이 어렵게 나오면 저렇게 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진짜 보이는 게 없어.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얘도 관계란 뜻이 있거든, 여러분. rapport이라는 발음인데 얘도 relationship의 한 얼굴. 그래서 build랑 다닐 수 있어. 그리고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는 관계를 더욱 탄탄하고 돈독하게 하다. solidify relationship. solidify relationship. 자, 그 다음에 strong sales 나왔다. strong sales가 되면은 강인한 sales라기보다는 굉장히 매출이 좋은 거야. 매출이 좋은 거고 장사 잘 되는 거야. 그래서 strong sales라는 표현은 유명한 거기 때문에 이번 시험하고 상관없이 알아두면 좋아. 근데 그 옆에 내가 brisk라는 어휘를 또 써놨어. 그지? 이 단어는 활발한이란 뜻이 있어. 그래서 활발한 매출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굉장히 좋은 거지, 매출이. 맞지? brisk가 들어갔을 때 걔는 기본적으로 삭막하거나 딱딱하다는 느낌도 있고 되게 rapid의 느낌도 있는데 여기서는 엄청 막 매출 잘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임시방편. 임시방편. 7번 읽어볼까? temporary measures. temporary measure. 임시방편. 그리고 unanimous 나왔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unanimous decision. 그리고 만장일치로 승인이 들어갔어요. unanimous 여기 쓰진 않았지만 approval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9번 뭔가를 작성한다는 느낌의 fill out이 나오는데 작성을 완벽하게 할 거면 끝까지 다 할 거면 be filled out completely.
근데 후환이 두렵고 나는 신랄하게 쓰고 싶으니까 내 이름 가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익명으로 작성하다. 그럼 내 하나 메슬레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9번에 저 뒤에 어휘가 A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8번에 유나네머스는 U로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익명과 만장일치는 스펠링이 되게 비슷해. 한 끗 차이야. 그러니까 요거로 스펠링 조금 조심하고 요거 지금 안 나온다고 한들 외우는 거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나나메슬리는 유명한 어휘고 10번 나만 좋으면 못된 거니까 다 같이 좋은 거 mutually beneficial. 그래서 오늘은 심리전도 두고 박혜원 거의 수업하듯이 했다. 박혜원 토익이들 계속 박혜원 토익이들은 박혜원한테 믿음을 갖고 잘 해줬으면 좋겠어. 다음번에 또 우리가 만나자 여러분. 다른 좋은 영상으로. 그리고 별다른 일이 없다면 박혜원이 멀쩡하게 잘 살아있고 과로하지 않았다면 일요일날 우리 박혜원 토익이들하고 함께하는 일요일날 낮 2시에 3월 말시험 라이브 청평으로 실시간으로 만나자 여러분. 까먹지마. 안녕. 박혜원 토익이 시험 잘 봐. 박혜원 토익 김준질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